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평택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상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문화재단 이상균입니다. 항상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재규 사무처장입니다. 김재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승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조준수 문화교류팀장입니다. 한정현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송종표 시예술단 운영팀장입니다. 2020년 4월 평택시 문화재단이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저희는 평택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모두 엄중하게 임하여 향후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이쪽입니다. 우리 재단의 등기 발급일은 2020년 2월 19일이며 업무 개시일은 4월 6일입니다. 현재 1처 5팀 1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73명입니다. 3쪽 2025년 출연금 예산은 운영비 63억여 원, 목적사업비 107억여 원, 위탁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213억입니다. 그 밖에 이사회 현황, 위수탁 세부 내역 등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 중 24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팀 소관 업무입니다. 8쪽입니다. 기획공연 운영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공연 기획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확보를 통해 양질의 초청 공연을 시민께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문예회관 3개소 기반 8건의 기획 공연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연말까지 15건의 기획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공연을 더욱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다양한 장르 및 주제의 전시를 운영하여 시민이 타 지역을 찾지 않고도 양질의 전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 어린이 오감 체험전을 시작으로 기획자 초청전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통합 30주년 기념 전시를 포함한 다양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전시를 운영하여 시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술 소장품 구매 사업입니다. 지역 미술인의 시각예술 분야 작품 구매를 통해 미술품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가의 홍보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문화재단 소장 미술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작가의 신청을 받았고 9월부터 구매를 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난 5월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교류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택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과 달리 지원 사업의 행정 통합 운영을 통해 지역 예술인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는 시비 10억 1,500만 원, 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문예술인 33건, 청년예술인 18건, 시민예술단 57건으로 총 108건을 지원합니다.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평택 문화지대 기반 활성화입니다. 문화 거점 활성화 및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의 확대를 위해 관내 다양한 지점에서 거리 공연과 소규모 야외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88개의 예술팀을 지원, 94번의 거리 공연과 소규모 야외 공연 16번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70회의 거리 공연과 25회의 소규모 야외 공연을 운영할 예정이며 다양한 장르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문화지대 기반을 확충하여 문화도시 평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일반 시민 및 문화예술인과의 교류 및 지역 문화예술 협치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분과로 나누어 월별로 전체 정례회의와 분과별 소모임을 진행하였으며 위원회 워크숍 및 분과별 문화정책 안건을 제안하는 성과 발표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의제 발굴 모임인 문화위원회와 시민이 직접 기획한 문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P아트 프로젝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오픈형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평택시 문화재단 문화예술 DB 구축 운영입니다. 2024년에는 DB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예술인 662명, 예술단체 86개로 총 748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였으며 12월 DB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온오프라인 추가 정보 수집을 통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플랫폼 개선을 실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평택형 후원 진흥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기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연간 기부금 1억 6천만 원을 확보, 5건의 행사에 기부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택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문화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주체 및 활동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 이어 25년도에도 활동가 4명, 공동체 5개 팀을 선정하여 총 9개의 생활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문화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평택형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생활문화 거점 조성입니다. 관내 유휴공간 재구성을 통해 생활문화 거점을 확보하여 생활문화 활동을 진작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21년 고덕장, 22년 복합문화예술공간 다다, 23년 교차공간 818, 24년 대한공간 셀리 등을 조성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신규 거점 발굴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문가 모니터링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문화 거점에서는 연중 상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음 31쪽 어르신 문화향유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맞춤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공모를 통해 4건의 프로젝트와 협력 프로젝트 기획자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지붕 없는 박물관 사업과 매칭으로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어르신 대상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과 대상 워크숍 및 활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적 기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카이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역의 소규모 문화공간을 발굴하여 지역 곳곳에 문화마을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의 일상화 및 사회적 가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북부 지역에 총 8개의 공간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북부 지역 및 서부 지역의 8개 공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과 함께 역량 강화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문화로 연결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가깝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문화예술 교육, 한 사람 문화예술 특화 사업, 피카브릿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의 창의예술 교육 사업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을 문화예술 교육으로 일원화하여 사업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택형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지역축제 개발 및 운영입니다. 평택호 물빛축제와 원평나루 억새축제 등 재단 출연금 사업으로 2건, 평택 뮤직페스티벌, 노을동요제, 스마트 영상제 등 시위탁축제 4건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안정리 예술인광장 운영입니다. 2020년 10월 안정리 예술인광장 개관과 동시에 위탁 운영을 맡아 공연, 전시, 입주작가 레지던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24년 팽성 예술인 창작 공간의 위탁 운영을 종료하였으나 마토예술제 등의 사업은 이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재단 소장품 전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박람회 전시부스 운영입니다. 한국지역문화재단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전시부스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공통 이슈와 현황을 공유하고 평택시 지역문화 우수 사례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예술당 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정기기획연주회입니다. 2024년 7월 창단한 시립국악관현악단은 24년 정기연주회 4건 7회를 운영하였으며 25년도에는 6건 8회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수준 높은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열린지역 연주회입니다. 지방교류연주 사업을 명칭을 변경하여 열린지역연주회로 추진합니다. 2024년에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에 참여하였으며 25년에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등 2건의 열린지역연주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찾아가는 연주회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접근성이 부족한 대상을 발굴하여 관현악단의 우수 레퍼토리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각급 학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4년 16회 운영에 이어 25년에는 금일 기준 총 25회 찾아가는 연주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48쪽 초청연주회입니다. 국내외 초청연주회를 추진하여 평택시 문화예술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지역의 축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악단의 우수 레퍼토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25년도 상반기 2회 진행하였고 하반기 이건 3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시설 운영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한국소리터 운영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을 포함한 5건의 기획공연과 83건의 대관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2025년 현재까지 전통 탈춤, 퓨전 국악 공연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판소리, 연희극 2건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직결된 우선순위에 따라 무대 및 시설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 문화재단의 2024년 및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예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단이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시민분들이 문화적인 혜택들을 점점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만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기부금 관련돼서 어느 팀장님이시죠? 조 팀장입니다. 네, 네. 이 서류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징수과장님이 아마 잘 안 보이시는군요. 앞에가 작아서. 제가 그게 안 보여서. 네. 수신자의 기획예산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한미국제교류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미래첨단산업과장님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재단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님이 참 그 수신자로 적혀 있지 않아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 보신 적 없으시죠? 네. 내용인즉슨 행안부 민간협력과 그리고 경기도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이제 협조 요청 공문이 와서 출자 출연한 법인 단체가 타 복지법인 등과 연합 또는 법인 단체 단독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홍보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중단하고 홈페이지 SNS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해 줄 것이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서류는 뭐지? 라고 싶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징수과에서는 경기도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의 평택시 문화재단이 출자 출연 기관인데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기타 소셜 네트워크에 기부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라고 적어서 네.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에 우리는 없다라고 보고가 쳤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단은 기부와 관련된 후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안내를 하고 네. 있었습니다. 앞서 이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행감을 진행하면서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앞서 그 경기도에서 평택시에 좀 정리를 해서 안내 그 보고를 해라라고 했던 이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지 말아라, SNS 통해서 안내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출자 출연 기관이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년에 평택문화재단에 기부금을 1억 6,900만 원을 모금을 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요. 보고해 네. 주시면서 주셨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기부금
기부금품법 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팀장님? 네. 근데 밑에 이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이 무엇인가를 좀 따져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항에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이 법령은 어떤 법령이고 그 법령이 우리 문화재단에 합당한지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모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밑에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따져보니 이제 문화재단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제가 방금 구두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단순히 기부금품을 전달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복지 분야의 상황이라 저희랑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총 3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여기 대통령령은 제13조에 법 제5조 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않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근데 우리 재단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님이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 감독을 하고 계시니 이 조항으로서는 재단은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으로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대표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진흥법 맞습니다. 네, 제7조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 육성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다. 근데 시도에 한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시도는 광역시와 도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는 우리 평택시 문화재단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쓸 수 있다라고 기부금품법에 되어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은 무엇일까라고 찾아보았습니다.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제12조 제1항의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쓸 수 있다. 그런데 12조 제1항을 다시 찾아가 보니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지자체의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자체의 기부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의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우리는 이 기부금을 이 김영란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데 선거법에 상관없이 잘 받아도 될까요? 라고 판단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부금을 매번 심사하는 기금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릴 안건이 있으면 올려주세요라고 우리 징수과에서는 매번 분기마다 각 과와 그 출자 출연 기관 여기에 우리 재단도 속에 있는데요. 자료를 달라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 한 번도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평택시 심의위원회가 안건으로 다뤄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평택시 문화재단 자체의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5번 개최를 해서 지금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다 쓰진 않으신 것 같고 예. 통장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절차상 이것이 맞는지 우리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단체 네. 기관인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 관련돼서는 조준호 네. 팀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는 단체로 승인을 받는 절차는 경영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김재영 팀장의 설명을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품 그 관련해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된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 법이 법인세법 제39조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이 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도 이게 지금 기부금 심의회를 열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익법인 단체에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문화단체는 그걸로 인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저희 정리를 하고 기부금 심의를 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기부금품 모집 그 장려법 네, 제 3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11개의 법률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외적인 거는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 제 3조에 의해서 그 평택시 문화재단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도 있고 또 그 기부금법을 적용을 배제받을 수도 있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문화재단들이 전부 기부금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 다시 네. 한번 정해 시간에 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고요. 몇 조라고 그러셨죠? 3조요. 3조요. 기부금법 3조.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주시면. 그 자격 신청은 기재부에 합니다. 기재부에서 저희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년에 한 번씩 자격을 연장받는 심사를 받고 신청을 그 하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은 평택시의 다른 재단도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저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제 기부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일일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기부금이 들어와도 다 평택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 조항을 정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 5번. 그래서 다 개최하신 것을 서류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 제가 받았고 네, 꼼꼼하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셨죠?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서명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서명이 다 틀립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장님 이제 쓰실 때는 서명을 그냥 자기 본 서명할 때도 있었고 저기 저 자기 또 사인으로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는 건데 저걸 누가 뭐 대필하거나 대소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요. 글씨가 똑같아요. 저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거예요. 이미지로. 제가 좀 더 참석 안 하신 거죠? 외부위원님은. 저분은.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다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럼 다 확인해 보고 절차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상자 가운데 이응자에 점이 하나 작게 찍혀 있어요. 그 점이 다 찍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는 좀 네,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서명을 임의로 하신 거고요. 기부금 심의위원회는 불법 서명입니다. 서명이 다 틀리십니다. 동그라미 형태도 한 분이 동그라미를 저렇게 그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위에서 시작하고 어떤 분은 밑에서 시작해서 동그라미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팀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셨을 텐데 왜 도장을 찍으십니까? 이승호 팀장님? 어느 게 본인 사인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건 누가 하신 겁니까? 두 번째 것도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장은 왜 찍으셨죠? 도장은 제가 그때 도장을 가지고 지참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도장. 서명하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장이 있어서 도장을 인주를 찍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한정희 팀장님? 한정희 팀장님, 저 본인 사인 맞으시죠? 네, 제가 사인을 할 때는 저렇게 영문으로 쓰고요. 이름을 쓸 때는 저렇게 한글로 씁니다. 김지영 팀장님, 저 서명 다 본인 맞으시죠? 네, 제 서명입니다. 제가 한글 저 한문을 할 때도 있고 사인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서면 회의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간략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서명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여주셔서 그걸 쓰다 보니까 아까 좀 동일하게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김영하 외부위원님은 서명이 어떻게 본인 거세요? 완전 글씨체가 다르신데요, 김경하 외부위원님은? 네, 오실 때도 있고 오실 때도 있고 저 서명할 때는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설명이 충분히 되면 직원분들이 그냥 서명하신다. 예, 같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서명 회의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기부금이 들어왔다 말씀드리면 인정해 주시면 그 서명을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가려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서명한 건 아니시네요, 어쨌건. 서명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이승호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서명을 다 하신 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첫 번째 제가 한 거고. 네, 누가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원상님 건 아예 하나를 스캔 떠서 서명을 그냥 다 붙이신 것 같습니다. 조광현 처장님, 전에 계셨던 처장님 두 번째 서명 또 본인 서명이면 저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중간에 서명 잘못됐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것도 누가 대신하신 겁니다. 제 추정입니다. 네. 네,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단에서 저희가 대피를 하거나 대서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참석을 안 하시면 안 하신 대로 그냥 서류를 꾸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 하셨을까요? 그래서 서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내부 인원 6분이랑 외부 인원 2분이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하세요. 물론 이제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네.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기부금품을 정당하게 사용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항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부금이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내부 인원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서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4분이 해서 6분의 외부위원 2분이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꾸리시면 어느 사업에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결정이 되고 당연히 받아도 되는 상황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셨던 것 같고요. 네. 기부금을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게 성남 FC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기업에서
어떤 대가성으로 대출이 됐는지,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이 개발 사업과 어디 부동산 사업과 아니면은 인허가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 내부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법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으셨고 자체적인 심의만 거치셨죠. 네,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 개연성이 있다. 뭐 지금 제출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예, 개연성이 있다.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또 대책을 수립하셔서 네, 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의계약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소리터 청소 영역이 매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취지에 맞는지 싶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소리터 청소 영역을 24년도에는 6,9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7,6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셨고 구로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계약을 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구로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계약을 해서 이 장애인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고자 하는 취지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구로에 있는 이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진 않으실 것 같고 계약을 딴 다음에 실제로는 어느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나요?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하지는 않으실 테고, 그렇죠? 네. 평택 소재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예, 예, 거네요.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경영진통의 말씀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뭐 그 물품들 많이 사용하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경영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평택시에 이런 장애인 단체가 있으면 했을 겁니다라고 말씀 주실 수 있죠. 수익계약이니까. 근데 전국에는 이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장애인분들이 고용이나 이런 것이 창출될까? 어차피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니까 뭐 고용 창출은 지역 주민분들 됐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취지에 맞는지 싶어서 좀 여쭙는 겁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소리터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재단의 출연금으로 같이 묶어서 용역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딱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 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작고 또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관내에서 지원이 거의 없어서 9,900만 원이요? 예, 그게 와서 그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계속해서 몇 차례 낙찰이 됐습니다. 계속. 그래서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찾다가 이렇게 돼서 하겠다는 이걸 찾아가지고 저희가 수익을 한 것을 좀 확인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6,900만 원의 수의 계약을 구로에서는 했는데 그걸 하도 받아서 진행한 업체는 있으신 거네요? 그거까지는 몇 프로대고 하도 받으셨죠?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모르시죠? 예, 모르시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도를 받아서 진행하신 건 알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하도를 받아서 진행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랑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업체가 그 지원하는 그 저희가 원하는 금액이 작아서 뭐 어플라이 하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하도를 받아서 진행한 업체는 있으신 거잖아요. 지금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애인단체입니다. 네, 장애인단체. 그리고
우리가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이 언제 창립이 됐죠, 정확히? 작년 7월에 창단했습니다. 네, 7월 3일 날 창단을 한 것 같습니다. 7월 3일 날 창단을 했고 7월 29일에 무대 의상 제작을 3,680만 원어치 하셨습니다. 이때 몇 벌 하셨죠? 자료 갖고 계신가요? 2벌 했습니다. 3,680만 원입니다. 예, 전 단원 2벌 했다는 뜻일까요? 전 단원 2벌이요. 2벌씩 했습니다. 2벌씩. 지금 몇 벌 운영하시죠? 지금 그 올해 한국까지 해서 저희가 양장 한복 이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벌 입고 있습니다. 3벌 입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면서 공연 성격에 맞게 입고 있습니다. 3벌이요. 그럼 3벌씩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도 7월 달에 몇 벌 주문하신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그 2벌 해서 그 사양을 받았고 시방서 다 받아서 아니, 지금 총 몇 벌 주문하셨는지 50벌 주문하셨습니다. 예, 네, 50벌 주문하셨고요. 25년도 4월 3일 날 또 연주복을 제작을 주문하셨습니다. 3,710만 원어치 하셨는데요. 이때는 몇 벌 주문하셨습니까? 예, 1벌 진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원 당 연주복이죠, 연주복. 이게 총 예, 몇 벌이냐고? 총 저희가 그러니까 50벌 해서 1벌씩 진행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24년도에 한 벌, 25년도에 한 벌, 24년도에 이제 50명이 각 2벌씩 진행했고요. 올해는 1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24년도에는 100벌을 주문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양장 1벌하고 저기 한복 회자 이렇게 해서 2벌을 진행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신 천 작업실이라는 곳에서 진행한 3,680만 원짜리 수의 계약에 50벌이 아니라 100벌인가요? 예, 각 50명 각 2벌씩 해서 100벌입니다. 100벌이 3,680만 원이에요? 예, 계약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 24년도에 3,680만 원이 몇 벌이었는지 25년도에 3,710만 원이 몇 벌이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단원이 변동이 없었는데 왜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수의 계약을 진행하셨는지 사유 물론 뭐 예산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유 주시고요. 적어 주시고요. 네, 수의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비교 견적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교 견적 받은 자료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장님 그 조문 확인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팀장님 저 서명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해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